맞습니다. 예. 네네, 어떤 단체,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라면 기독교 단체는 소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단체이지, 내부로 들어가면은 각자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직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사실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나라도 이 모양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참 목사라서 부끄러운 게,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 모양 된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목회 일선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하지 못하고 또 잘 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 시국이 이렇게까지 이르렀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장 큰 책임이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큰 책임을 지고 참 4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가까이 됐죠. 그때부터 광화문 태극기 집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역시 그러한 일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저는 마련해 보는 거거든요. 좀 돌아오는 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돌아오면, 이번에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폐쇄가 됐다가 다시 또 해제가 됐다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억압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그때서 앗뜨거 정신 차려서 제대로 돌아온다면 이제 그런 상황도 좀 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제가 또 여쭤볼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부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을 더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세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에서 투쟁을 하신 지가 1391일째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뇌물 한 푼도 받지 않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권력을 남용한 적도 없는 사람이 단지 좌파들이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인권이 짓밟히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꼬여있을 때는 항상 가장 첫 번째 단추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비겁한 기회주의 우파들에 대한 우파 내부에서의 자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도 물론이고 여러 단체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우파 내부의 자정작업을 비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우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정계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우파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생업이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니 이제 좌파들 또는 주사파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인식이 잘 없어요. 그리고 워낙 예전부터 좌파들의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선동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오래됐다, 좀 올드 패셔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꺼려 하십니다. 예.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지금이 바로 이념을,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이념을 바로 세울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 올바른 이념,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시장경제 체제는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들, 이런 작업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이제 밑작업이라고, 세 가지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요약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어로는 그렇고 짧은 구절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예, 두 번째, 우파 내부의 자정. 예, 세 번째, 이념 전쟁. 이념 전쟁. 예. 저도 그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참고를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하고 해서, 또 지금 현재 제가 큰 주제로 하고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을 대체법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큰 문제잖아요. 큰 숙제고 반드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셔야 그게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방법. 대통령이 못 나오시면은 자유 대한민국을 찾은다 하지만 찾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이 나오셔야 자유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찾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야만이 모든 것을 또 수습해 나갈 수가 있다.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1월달, 3월달 내에 나오시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했는데, 의외로 문재인이가 사면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예, 어떤 향방이 바뀔 거라 보는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양쪽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체주의적으로, 여론전을 이용한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을 끌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또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좋게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시장 경제는, 그리고 또 인간은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개인의 욕망을 자신들의 욕망으로 환원을 시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나머지 국민들, 문파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그 자유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좀 많이 시끄럽죠. 1월 20일 날 네. 이제 조 바이든이 벌써 내일이군요. 네, 내일이죠. 취임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네. 이제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공당의 지도부로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물론 이제 어떤 말씀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한미동맹, 우리 공화당은, 그리고 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 주미대사가 됐죠. 전 주미대사 해리슨 대사가 한미일 동맹,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 동맹은 최우선의, 미국에 있어서도 최우선의 가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이 한국을 버린 일은 없다 예. 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한미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의미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정말 수천 명이 피를 흘리고 수만 명이 다친 그런 전쟁을 대한민국 땅에서 치른 나라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미국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올바로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국민이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린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 하에서 우리도 미국이 한국,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스스로 자립적으로 우리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념과 신념을 가진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우리 대한민국 조선보, 그러니까 이 전체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5,000년을 봤을 때 사실 그 6.25 전쟁 1차 시대뿐만 아니라 약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고도 지금까지 견뎌온 나라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또 미국만 의지하는 그러한 것도 좀 사실은 병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의지하면 모든 거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다만 이 주변 국가들에 보면 북한을 나라로 보고 싶지도 않지만은 주변 나라들이 어떠한 그 갑작스러운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아줄 정도지, 실적으로 이 나라 회복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 이광수 누나가 그 열사가 이렇게 3.1운동 할 때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세계에서 이렇게 잡아줬기에 그게 가능했지, 세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세계 없었다면은 사실 또 그렇게만 했어도 또 답이 사실 없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역으로 이제 이 미국이라든가 이 우방에서 이렇게 좀 외세 침략을 막아준다면, 우리가 참 어떤 상황을 해서라도 이 나라 자유되면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뭉쳐야, 어떻게 우리가 연합이 되고 단합이 돼야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또 실험과, 지금 우리가 서명대 하고 있는 게 참 최고의 그거 외에는 방법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떠오르질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명대에서 사실 그것도 이제 뭉치는 조건이 되죠. 서명도 받지만 이제 당원도 모집하고, 또 우리 참 이 추운 날씨 속에 참 저도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저도 나가서 뭘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또 서명대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참 손으로 발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참 어떤 유튜브 대표님은 얼굴에 동상이 걸리면서까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눈물겼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뒷짐지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 좀 정신 차리고 좀 같이 합력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참, 예. 결국은 10%의 개미가 예. 90%의 배짱이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예. 90%의 배짱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예, 오늘 참 좋은 말씀 참 고맙고요. 특별히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후에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과 함께 저 이성우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있음을 믿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 욕심이요.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님들 다 인터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이성우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이신 이성우 최고위원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찍찍거려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지금 또 괜찮네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 요약하려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방송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미국이나 우방국은 외세 침략을 순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을 뿐 우리의 자립자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돈하게나 다 뭉치는 건 아니지만 자유대한민국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원하고 문재인 저것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좀 모여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또 이렇게 아침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해법을 찾는다, 계속 저는 이제 또 해법을 제시해 나갈 거고요. 또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계속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트로 놓고 마치겠습니다. 요두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 안 해요. 어디서든 교회할래요. 예수님